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1년 11월 6일입니다. 지난달에 10월 달에 EBS가 스포츠에 대한 특집 연재물을 제작하는 중에 내년이면 서울 월드컵을 개막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 기념으로 저하고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 제목을 그분들은 건축가가 말하는 체육 공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저하고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VIP실에서 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링크를 받아서 제가 오늘 제 유튜브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.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.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중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재해오던 걸 마무리하면서 특히 다음 이제 국내 프로젝트 아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되겠습니다. 그에 대한 참고 자료도 될 듯 해서 먼저 이 방송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건축사 요춘수라고 합니다. 저는 1979년도에 원주 치안체육관을 설계했어요. 동시에 같은 해에 부산 사직야구장을 설계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서울 올림픽 공원을 제가 기본 설계를 했고요. 올림픽 체조 경기장은 공사 감리까지 맡아서 했으니까, 그 다음에 바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했고, 해외도 몇 개 했습니다. 철학이라고 할 건 없고, 제가 원주 치안체육관을 설계할 때는 1979년도에 할 때는 건물 꼭대기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했어요.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실내 경기장에서 처음인데 그 왜 그랬겠습니까?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대낮에 경기장 들어가면 다 캄캄해요. 전기불을 켜야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고 전기를 또 많이 나갑니다. 근데 그 원주 체육관은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전혀 그런 부담 없이 필요해서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에 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. 경기장은 관객이 최우선일 거고, 그 다음에는 선수,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편하게 관람하고 선수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느냐, 모든 설계의 초점을 거기 맞춰줘야 되겠죠. 스포츠라는 게 어떤 그 이벤트, 어느 날의 시합을 위한 것일 때는 관객과 선수가 제일 중요해요. 그런데 건물은 어느 날의 시합 하루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1년, 한 수십 년, 한 100년이라도 건물이 자체가 존재할 겁니까? 그리고 그럴 때는 경기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자체가 그 운영 관리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. 근데 그걸 또 최소화해야 될 겁니까? 스포츠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수익성이 있으면 제일 좋고, 수익성이 없어도 유지 관리비에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고, 그 하늘에서 그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. 그 다음에 경기장을 다목적으로,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수영밖에 못하지만은 일반 체육관은 그게 아니잖아요. 그 안에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다른 행사가 가능하잖아요.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경우에는 올림픽 끝나자마자 모스크바 서커스를 와서했습니다. 몇 주 전에는 김연아 아이스 쇼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체조 경기장이라서 체조만 한 게 아니잖아요. 오랜 세월 동안 그 건물이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느냐, 그걸 다 고려한 설계를 하면 제일 좋겠죠. 피파에서 소위 월드컵을 할 당시에 주 경기장과 일반 경기장을 구분을 해요. 일반 경기장은 예선 경기라든지 3, 4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일반 경기고, 근데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는 메인 스테디움 주 경기장은 독특한 게 있어. 예선전을 치르는 일반 경기장은 지붕을 다 100%다 덮어도 괜찮아. 근데 주 경기장은 완전히 100%다 덮으면 안 돼.
그 피파 웃기잖아요. 아니 축구장 비 올 때도 오픈식을 할 수 있고 클로징을 할 수 있잖아요. 또 예선 경기를 할 때는 지붕 다 있는 경기장은 오케이 하면서 어떻게 주 경기장은 오히려 권장해서 지붕이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될 때 피파 그건 안 돼. 피파의 철학적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, 축구는 역사적으로 야외 경기다. 그 야외 경기라는 철학 때문에 피파 월드컵 메인 스테디움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는 경기장은 지붕이 다 덮인 경기장은 불허한다 이렇게 있어요. 그 재밌잖아요.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. 그러면은 지붕을 다 덮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개막식과 폐막식을 할 때는 지붕을 열어놓으면 될 거 아니냐. 그것도 안 된다. 개념 철학에 벗어난다. 피파나 IOC는 그런 어떤 그 경기 외적인 철학이 하나의 중요한 규정이다. 그 이외에 관객은 경기 끝난 다음에 뭐 20분 만에 나간다 하면 너무 늦잖아요. 뭐 8분이든가 그냥 그 이내에 전부 다 이 경기장 밖을 다 나갈 수 있어요. 경기장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기장 스탠드 밖으로만 나간대. 나갔을 때 사람이 군집할 때 외부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 거지. 경기장 안에 수익 시설을 위해서 박스, 개인이나 어떤 기업체가 그 박스를 사거나 빌려가지고 평소에 자기네들은 개인적이나 호텔 방처럼 쓸 수도 있고 경기를 할 때 거기서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하는 박스가 피파의 중요한 권장사항입니다. IOC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시설은 되게 저런 박스를 안 하면 거의 오케이를 못 받을 정도로 많이들 합니다. 이 경기장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 그 국내 그 자체에서도 앞으로 이 박스를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. 피파 월드컵 이거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 했는 거고 21세기에 들어서는 바로 그에 한 거니까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경기장의 형태가 내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는 이게 뭐 늘 지구상에 늘 일상적으로 보던 그냥 뭐 그냥 스포츠하기 편하기만 한 것보다는 어떤 한국적 정서, 전통 이런 것이 그 어딘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. 최종의 목표도 아니지만은 그 당연한 내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.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진 대로 어떤 방편을 주제로 했다든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? 물론 월드컵을 할 때, 경기를 할 때 관객이나 선수나 감독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모든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완벽해야 되겠죠. 올림픽은 17일 동안 합니다. 월드컵은 한 달 동안 해요. 그리고 또 월드컵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올림픽은 그 도시에서 하는 겁니다. 어쨌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행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. 돈도 엄청 들이고.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한 달 이후 올림픽 17일 이후에는 그 경기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. 많은 나라에서 뭐를 잘못 실수하기 쉬우냐 하면은 그 행사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줘요.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. 한 달을 위한 17일 동안을 위한 경기장이 아니라 1년, 10년, 30년 혹은 100년이 지날 때 목표를 둔 경기장에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. 그거는 수익성일 수도 있고 상징성일 수도 있고. 저희 스승께서 설계하신 잠실 주경기장이 있습니다. 그걸 전체 마스터 플랜도 우리 공간에서 우리 김수근 선생님 그 시대에 1970년대 말에 설계를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올림픽을 할 줄 모르고 설계한 겁니다. 당시 서울시 뭐 600만인가 할 때 동대문 운동장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을 집에서 현상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공간에서 당선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올림픽을 할 줄 모르고 공사를 한창 하는 도중에 1981년도에 한국이 올림픽 도시국가가 된 거예요, 서울이. 그러니까 우리 김수근 선생님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좀 불편해. 내가 올림픽을 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설계했겠는가. 올림픽 이후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굉장히 약했어요.
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넓은 운동장에 또 야구장도 있고 뭐 많잖아요. 실내 체육관도 있고 많은데 거기 경기나 뭐 없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참 문제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잠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북경 올림픽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. 결국은 올림픽 이후 혹은 월드컵 이후에 대한 긴 세월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건축은 그 설계는 잘못된 설계일 수가 있다. 그러죠. 이 월드컵 경기장 안에도 아실지 몰라도 수영장이 있습니다. 25m 길에 7개 레일이 있는 굉장히 큰 수영장이 있어요. 골프 연습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그 빼고 또 바깥에 보면 트레이닝 하는 축구장이 또 있어요. 거기 또 사회 체육을 위해서 일반 뭐라도 축구 사회적인 단체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또 경기장을 임대해도 쓰기도 하고 수익 사업이기도 하고 비교적 그렇게 그런 시설이 많이 돼 있는 편이지만은 요즘 전국에도 시골에 가면은 테니스 코트 배드민턴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. 특히 한강공원에 가면 왜 잔디구장이나 이런 게 많이 만들었잖아요. 나라가 잘 사는 것만큼 그런 준비를 다 잘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. 제가 1984년도에 전체 막스플레이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그 환경연구소에서 전체 막스플레이를 했습니다. 배치 계획 이런 걸. 그 안에 들어간 5개 경기장 기본 설계를 저는 공간연구소의 김수근 선생님 밑에서 제가 담당자로서 설계를 했습니다. 매체볼 자전거, 역도, 펜싱, 체조, 수영장. 예를 들어 수영장은 이 투플러 시스템이라고 수영장 깊이가 굉장히 높습니다. 물 깊이가 다이빙장 뭐 4m 되고 근데 수영장 바닥 높이가 한 2m 이상 깊어야 되고 일반 사회체육으로 올림픽 이후에 하려고 하면은 그게 너무 깊은 거예요.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독일에서는 사회체육을 하는 일반 수영장은 깊이를 80cm밖에 안 합니다. 그런 정도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 플러 시스템이라 중간에 플로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들어 올리게 해서 낮게 해서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처음부터 우리 기본 설계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. 체조 경기장은 이 15,000석 관객 중에 7,500석 상부는 전부 고정 좌석 이런 스탠드 고정 좌석이지만 나머지 하부에 있는 7,500석은 거의 서랍식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걸로 말하자면 복싱 경기도 할 수 있고 집어 넣어버리면은 그 안에 아이스링크도 만들어갖고 뭐 혹은 자동차를 갖다 놓고 전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체조 경기장으로 체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.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문화 전시 콘서트 저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서울시나 이런 관계자들이 그런 계획을 다 두고 설계하는데 또 요구도 했었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례인데 활용성이 굉장히 1년 365일 중에 평균 한 300일 30년 동안 했나 그렇습니다.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안에 가서 실질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거 스포츠 자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쇼핑이라든지 뭐라든지 문화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느냐. 그러니까 그런 다목적적인 기능을 담고 있느냐.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위치도 중요합니다. 이 월드컵 경기장은 세계적인 예가 없을 만큼 경기장 안에 지하철이 쑥 들어오잖아요. 지하철이 들어오고 바로 옆에 또 하늘공원 좋은 공원이 또 있어요. 그렇죠. 또 한강이라는 아주 그 경치 좋은 이렇게 관광과 쇼핑 이런 게 다 원활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울이라는 좋은 교통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 시설 자체만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. 정책적으로 얼마나 이걸 유용하게 잘 하느냐 이 문화적인 마인드와 경제적인 생각 그다음 스포츠에 대한 이해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하자면 전문성 밖의 얘기이긴 합니다. 작은 주택을 설계하든가 스포츠 건축을 설계하든가 모든 생각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. 그 안에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오는 관객이 그 속에서 즐기고 행복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것을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. 기술적으로
아무런 문제 없대로 소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을 거고 뭐 그런 시공자도 잘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의 어떤 단기적인 생각보다는 훗날에 대한 대비 설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해서 그걸 실현했는지 이런 데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번 그 스포츠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제 견해와 함께 다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번에 걸쳐서 저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